그림에서 같이 간격이 t인 세 개의 아주 가는 실틈으로 이루어진 삼중 설릿으로 단색광의 빛을 입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새 설릿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스크린상에서 간섭해서 스크린상의 간섭 무늬를 만들게 되게 되죠. 스크린상의 한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새 설릿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도달하게 될 텐데 새 빛이 움직인 거리 차이가 있죠. 경고차가 있습니다. S1과 S2에서 출발한 빛의 경고차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경고차에 해당되죠. 비슷하게 S2와 S3에서 출발한 빛의 경고차를 정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경고차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런 실험 장치를 세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L이 D에 비해서 훨씬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 근처에서의 간섭 무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각 θ가 아주 작거든요. 그럼 각 θ가 아주 작다 하면 이 각도 θ, 이 각도 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차 각각은 d sin θ로 같겠죠. 새 설릿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스크린상 이 점에 도달할 때 경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새 설릿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스크린상 이 점에 도달할 때 도달하는 파동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위상차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S1에서 출발한 빛이 스크린 이상의 이 점에 도달할 때 도달한 빛의 전기장 성분을 E1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1은 이런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제로가 진폭이죠. 오메가 t가 위상입니다. 오메가는 각진동수입니다. 비슷하게 S2에서 출발한 빛이 스크린 이상의 이 점에 도달할 때 도달한 빛의 전기장 성분을 E2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2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E1과 E2 사이 위상차가 있습니다. 위상차이 파이만큼 난다고 했습니다. 비슷하게 S3에서 출발한 빛이 스크린 이상의 이 점에 도달할 때 도달한 빛의 전기장 성분을 E3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3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차와 이 경로차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1과 E2 사이 위상차가 파이라면 E2와 E3 사이 위상차도 파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3의 위상에 이게 2파이가 됩니다. 새 설릿으로부터 출발한 빛의 스크린 이상의 이 점에 도달해서 간섭할 경우 간섭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은 E1, E2, E3를 그냥 숫자 다시 더해버리면 되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E의 위상자 그리려고 합니다. 위상자를 그릴 때 어떤 시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 t가 0인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t가 0인 시점에는 E1 0되죠. 그래서 오메가 t가 0인 시점에 E1의 위상자는 위상자를 그릴 때는 Y 성분에만 관심을 갖죠. 그러면 E1이 0이니까 E1의 Y 성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E1의 위상자는 길이가 E0인 벡터를 X축상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Y 성분이 0 되죠. 오메가 t가 0의 시점에 E2는 E0 sin파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t가 0의 시점에 E2의 위상자는 길이가 E0인 벡터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메가 t가 0의 시점에 E3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Y 성분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서리의 위상자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세 개의 화살표 해당되는 벡터를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정하기 위해서 평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평이동시켰을 때 이 벡터의 시작점과 이 벡터의 끝점을 잇는 화살표 그려버리면 되죠. 이 파란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벡터가 바로 이의 위상자입니다. 이 위상자가 정해지게 되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이의 진폭에 해당되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화살표의 길이를 E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ER은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 이 부분의 길이, 세 부분의 길이를 다 더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의 길이는 이제로 같죠. 이 각이 파이면 이 각도 파이거든요. 이 각이 파이면 이 각도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는 이제로 코사인 파이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길이 ER은 이제로에 이 이제로 코사인 파이를 더해버리면 되죠. 공통으로 포함된 이제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의 진폭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새 설릿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스크린상의 한 점에서 간섭할 경우 간섭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의 진폭이 이렇게 됩니다. 설릿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진폭이 2제로입니다. 파동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슬릿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파동의 세기를 I0 그리고 E의 세기를 I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I0분의 I의 B는 E0 제곱분의 ER 제곱의 B와 같아야 됩니다. ER이 이렇게 되거든요.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E0 제곱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0를 여기 곱해버리게 되게 되면 3중 슬릿일 경우 스크린상에 만들어진 간섭 무늬의 세기를 위상차 함수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상차가 0일 때 간섭 무늬의 세기가 최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0 대입하게 되면 괄호 안이 3이 되게 되고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3중 슬릿일 경우 간섭 무늬의 최대 세기는 슬릿이 하나만 있을 경우의 세기의 3배가 아니라 9배입니다. S1과 S2에서 출발한 빛 혹은 S2와 S3에서 출발한 빛의 위상차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사인시타로 쓸 수 있거든요. d 사인시타가 경로차죠. 그럼 여기 있는 파이에 람다분의 2파이 사인시타 대입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중 슬릿일 경우 스크린상에 만들어진 간섭 무늬의 세기를 이렇게 경로차의 함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중 슬릿에서 만들어지는 간섭 무늬의 세기를 경로차의 함수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3중 슬릿이라 하더라도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 자체는 2중 슬릿일 경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밝은 무늬의 폭이 작아집니다. 밝은 무늬의 폭이 작아지게 되고 밝은 무늬 사이에 이런 녀석들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슬릿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3개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에 해당되는 세기는 이 높이 세기의 9분의 1입니다.